여러분 안녕하세요. AI 개발 과정 2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과 사회 변동을 담당하게 된 한국외고대학교의 오세종 교수입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문화기술입니다. 초중고 비전공자들에게도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체험 학습을 형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기술을 융합한 공연을 기획하고 실행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과 사회변동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총 14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강은 제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관련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강부터 14강까지는 강의를 해주실 송호영 교수님은 카카오, 네이버에서 빅데이터와 AI 프로젝트를 출시하신 경험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2강부터 5강까지는 파이썬에 대해서 강의하게 됩니다. 후반부부터는 딥러닝과 머신러닝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실 계획입니다. 인공지능이 아직은 어려운 분야이지만 실무 경험이 많으신 분의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과 사회 변동에서는 산업혁명 변천사의 특징을 이해하고 기술 융합의 사례를 학습합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개념과 인공지능을 구분하고 인공지능이 해결할 과제와 협업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프로그램 언어, 파이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과 사회 변동에서는 산업혁명별 변천사의 특징을 이해하고 기술 융합의 사례를 학습합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일관적인 개념과 인공지능 구분하고 인공지능이 해결할 과제와 협업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별 특징, 산업혁명별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체 노동 보완에서 두뇌 기능 보완으로 변화했습니다. 산업혁명별 특징을 알아보면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이며 증기기관 기반으로 수공업 시대에서 기계화 시대로 변화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 20세기이며 전기에너지 기반으로 생산 조립 라인을 구축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대량화로 변화했습니다. 1, 2차는 육체 노동을 보완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이며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으로 디지털 혁명으로 정보의 생성, 가공,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 기술 시대로 변화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21세기이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기반의 혁명으로 사물, 사람, 공간 이 세 가지가 함께 연결되는 만물 초지능화의 산업혁명으로 변화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면서 육체의 노동에서 두뇌 기능을 보완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점점 빨라지는 산업혁명 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주제로 논의하면서 화두가 되었습니다. 저자 클라우스 슈파 4차 혁명은 디지털 혁명에 기반을 두고 디지털, 물리, 생물학적인 기존 영역의 경계라 사라지면서 융합되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로 정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디지털 혁명의 범위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즉, 전면적 디지털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은 초연결화, 초지능화, 융복합화로 설명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알파고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무인 자율운양체, 3D 프린팅,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등과 정보통신기술, RT, 생명과학 등으로 촉발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창조 사회로 변화했습니다. 진정한 디지털 혁명 신시대이며 인공지능 시대의 신시대를 개척했습니다.
4차 혁명의 변천사를 영상으로 감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융합과 융합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융합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융합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융합은 수렴 또는 컨버전스의 주 개념 중 하나인 합쳐짐을 의미하는 유사어로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퓨전, 즉 융합입니다. 융합의 기술은 2개 이상의 기술 요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개별 기술 요소들의 특성이 상실되고 새로운 특성을 갖는 기술과 제품이 탄생되는 현상으로 정의됩니다. 융합 기술은 미국에서 1963년에 테크놀로지컬 컨버전스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995년에 테크놀로지 퓨전이라는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현재는 신기술 간 또는 타 분야의 상승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이라는 의미의 컨버전스 테크놀로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융합과 유사한 단어가 많습니다. 융합 관련 용어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고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지능, 정보기술과 산업, 기술 융합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협받는 직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주관하는 세계 경제 포럼은 일자리 미래 보고서에서 인공지능, 로봇 기술,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상당수 기존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요 15개국의 350개 대기업 인사 담당 임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반 사무직을 중심으로 제조, 예술, 미디어 분야 등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로 등장할 유망 직업은 감지 분야 직업, 지능화 기술 활용 직업, 인터페이스 분야 직업 등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생각되어 온 예술 분야에 인공지능이 도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생각돼 온 예술 분야에 인공지능의 도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인공지능의 예술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박신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이 피아노를 칩니다. 이 곡 말고 800여 곡이나 더 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입력한 정보대로만 건반을 누르기 때문에 정확하지만 감성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국내에선 처음 소개된 로봇과 인간의 피아노 연주. 그야말로 기계적인 로봇의 도전이었지만 음악은 곧 감성으로만 생각돼 온 전통적 시각에 돌을 던진 일종의 사건이었습니다. 일렉트로닉풍의 경쾌한 멜로디입니다. 작곡가는 보이드, 사람이 아닌 국내 한 대학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입니다. 입력된 자료들의 음악적 규칙을 학습한 뒤 음계를 조합해 가장 완성도가 높은 형태의 곡을 만듭니다. 아직 편곡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 사람들을 제치고 게임과 광고 음악 분야를 도맡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거 뭐야가 아니라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멜로디가 작곡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 미술 작품엔 인공지능이 적용됐습니다. 특정 책들을 인공지능에 주입해 학습시킨 뒤 인공지능이 이 학습을 바탕으로 상상하기 힘든 독특한 텍스트들을 만들어 전광판에 흘려보내는 식입니다. 예술과 인공지능의 만남은 국내에선 초보 단계지만 해외에선 활발합니다. 구글이 개발한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딥드림의 작품은 벌써 29점이 판매됐고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편 소설이 공상과학 SF 관련 문학상에 출품돼 1차 심사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까지 시작됐습니다. 인공지능의 성과는 아직 인간의 노동력과 조작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창작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바둑판에다가 바둑 알을 놔준 것은 사람이잖아요. 입력을 해준 것도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는 몸과 함께 결합된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동안 인간의 반복적 노동을 대신하는 역할을 주로 했던 인공지능. 다음 단계가 창작을 향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흑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히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면 그것을 조합하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뭔가를 창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 영역까지 들어오는 것은 거의 시간 문제다. 싫든 좋든 예술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부감을 느끼기보다는 인간만의 감성과 창의성에 더 집중하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성 건드리는 이 문장은 AI가 썼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AI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인간이 고유 영역으로 여겼던 창작 분야에서도 AI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MIT의 프로그래머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공포 이야기를 만드는 AI 셀리를 선보였습니다. 셀리라는 이름은 프랑켄슈타인으로 유명한 작가 메리 셀리에서 따왔습니다. 셀리는 레딧 괴담 게시판을 딥러닝으로 공부해 괴담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셀리가 트위터에 시작을 올리면 인간이 유저가 이어서 쓰고 다시 셀리가 이어서 작성합니다. 인간이 이야기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파란색이 AI 작성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과 미술 영역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아이다는 초상화를 제작하는 인공지능 아티스트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아이다의 눈은 카메라로 모든 데이터와 그림을 스캔하고 데이터화해서 초상화를 그립니다. 로봇은 좀 무섭게 생겼지만 아티스트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아이다가 그린 행운의 기억 1입니다. 이 그림이 얼마에 판매가 되었을까요? 100만 원? 1000만 원? 소더비 경미에서 6천만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즉 예술가의 작품이 아닌 인공지능의 작품도 큰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기술로 다양한 예술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인공지능 화가도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즉 인공지능을 속이는 작품이 나타났습니다. 그 작품은 Non-Facial Portrait입니다. 페이셜은 얼굴의 표면에 사전적 의미를 지녔으며 포트레이트는
초상 인물 사진 세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몇 개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사람은 두 개라고 인지했지만 인공지능은 이 작품을 보고 두 명이 얼굴이 있는 초상화라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사람의 뇌와 눈을 동일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기술을 통해서 확장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은 저의 증명사진입니다. 유명 화가의 작품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고흐는 생내미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12개월 동안 되풀이되는 발작에 시달리면서 그 그린 그림입니다. 고흐는 정신병원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밤하늘을 자신의 마음을 담아 신비롭게 그렸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의 풍을 살려 AI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증명사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실제 반 고흐가 그린 그림과 유사한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저의 증명사진입니다. 유명 화가의 작품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낮잠입니다. 이 작품은 동일한 주제를 다룬 장 프랑스와 빌레의 작품을 모사했습니다. 밀레는 하루 중 4개의 순간을 연작했는데 그 중에서 한낮에서 이 작품의 모티브를 가져왔습니다. 반 고흐는 나의 빛과 어둠이 주는 인상을 검은색과 흰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밀레와는 다른 색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반 고흐의 낮잠의 풍을 살려 AI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증명사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로봇? 지능?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공지능은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일부나 그렇게 생각되는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자연지능은 인간과 동물 등 자연이 낳은 지능을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자연지능을 인공적으로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인위적인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을 통해 인간의 논리적 형태를 흉내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동일한 기능을 기계로 재현하는 것으로 인간이 보았을 때 지능이 있다고 느끼면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지능이 있는지 판단되는 실험이 튜링 테스트입니다. 시험 감독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인간이다 라고 판단되면 그 인공지능이 지능이 있다라고 결정하는 실험입니다. 튜닝 테스트 영상을 감상하겠습니다. 지능을 가진 컴퓨터의 개념은 1950년 등장한 튜링 테스트로부터 시작됐다. 기계가 인공지능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실험인 튜링 테스트는 대화를 나눈 상대방이 컴퓨터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를 인공지능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로부터 6년 뒤 미국의 존 메카시 박사에게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각 대학에선 꾸준히 인공지능을 연구해왔지만 결과는 지지부진했다. 놀라운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은 컴퓨터가 발전한 2000년대부터였다. 그 대표작이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이다. 왓슨은 2011년 미국의 유명 퀴즈쇼에서 우승하면서 스타로 떠올랐다. 인간의 두뇌에 근접한 인공지능으로의 발전. 인공지능은 어떻게 이토록 빠른 시간 내에 급격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일까? AI 분야는 게임, 자율주행, 보안, 금융, 헬스케어 등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분야입니다. AI 핵심 기술은 딥러닝, 음성인식, 빅데이터, 자연어 처리 등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집, 저장, 분석을 통해 수행하기 어려운 방대한 양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연어 처리는 컴퓨터를 이용해 사람의 대화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은 학습이나 사고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머신러닝은 기계 스스로가 학습한다는 의미로 인공지능 구형 방법 중 하나입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지도하는 학습은 기존 예제와 모범 정답으로 학습하는 방법, 비지도 학습은 예제와 모범 정답 없이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강화 학습은 정답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답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딥러닝은 사람의 사고방식을 컴퓨터에게 가르치는 기계 학습의 한 분야로 인간의 뉴런과 비슷합니다. 머신러닝의 방법 중 하나로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입니다. 즉,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의 딥러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정의와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융합인재가 필요합니다. 융합인재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수행하는 교육 방식의 캐글 방식이 필요합니다. 캐글은 기업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팀을 구성합니다. 그 팀을 통해서 경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입니다. 인공지능을 학습한다고 무조건 기술과 코딩을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은 개발자가 진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융합하여 제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양성해야 합니다.